자, 오늘은 동사를 조금 손을 볼 거거든요. 그래서 동사를 조금 변형시켜서 어제 일어난 일을 표현을 해볼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과거 시제 쓰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는 먼저 어제 혹은 지난주 등 과거에 일어난 일을 표현할 때는 우리 문장의 기본 요소로 주어 플러스 동사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디를 건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동사를 건드려서 이 동사를 손을 대서 과거 시제인 것을 이 문장이 과거를 표현하는 거야 하는 걸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의 과거형으로는 am과 is는 was로 바뀌면 과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re는 were로 바뀌면 과거형이 돼요. 하지만 일반 동사의 과거형은 동사에다가 뭘 붙이는 거예요? ed를 붙이거나 아니면은 불규칙 변화로 암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공부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비동사를 포함하는 문장의 의문문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오면 된다. 그러면 일반 동사를 포함하는 문장은 어떨 것이냐. 주어 앞에 do나 does나 did가 생기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의미를 전달하는 동사는 동사 원형 형태로 쓰면 된다 하는 걸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의문문 앞에 우리가 뭘 쓸 수 있어요? 의문사라고 하는 것을 쓸 수 있는데 When is he tired? 그는 왜 언제 피곤하니? 하는 형태로 when 시간을 나타내는 의문사가 있고요. 언제라고 해석을 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의문사가 있고 그 다음에 Why is he tired? 그는 왜 피곤하니? 하는 형태로 쓰는 이유를 물어보는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해요? 왜 그러니? 이렇게 물어보는 의문사가 있고 그 다음에 What does he read? 자, 이번에 what은 뭐예요? 무엇이라고 해석하는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무엇이라고 해석하는 명사 대신에 쓰는 의문사예요. 그래서 What does he read? 그는 무엇을 읽니? 자, 그 다음 When does he read books? When does he read books? 그는 언제 책을 읽니? 그는 언제 책을 읽니? 하는 형태로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나타내는 의문사 when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Why does he read books? 그는 왜 책을 읽어? 이유를 나타내는 의문사 있었죠? 이유를 나타내는 의문사 있었고 그 다음에 Where does he read books? 그는 어디에서 책을 읽니? 집에서 책 읽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디에서 책을 읽니? 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의문사 있었어요. 자, 몇 개의 예문을 살펴봤는데 우리 의문사에는 뭐가 있어? 하는 것을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자면 명사 대신에 쓰는 의문사에 사람한테 쓰는 의문사가 뭐가 있어요? who가 있죠. 그 다음에 사물에 쓰는 의문사로 뭐가 있어요? what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adverb, 부사 대신에 쓰는 의문사에 시간을 나타내는 의문사로 when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소를 나타내는 의문사로 where, 어디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가 하면 이유를 나타내는 의문사로 why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법을 나타내는 의문사로 how가 있어요. 이렇게 의문사는 총 몇 개예요? 그래서 총 6가지로 나뉩니다. 오늘은 이제 동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공부를 하게 되는데 문장에 뭐가 있어요? 문장 제일 앞에 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나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어를 s라고 쓰는 이유는 S-U-B-J-E-C-T 이게 subject 주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나와 있는 s를 따다 쓰는 거고 동사는 V-E-R-B verb 여기에서 V를 따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 할 때는 S 플러스 V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 동사의 역할, 이 역할은 뭐가 있냐면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지 의미를 전달을 해요. 내가 like, 좋아하는지 아니면 hate, 싫어하는지 내가 buy, 사는지 아니면 eat, 먹는지 이런 기본적인 의미 전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는 중요한 게 시제를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해서 이게 현재의 문장을 표현을 하는 거냐 과거의 문장을 표현하는 거냐 미래의 문장을 표현하는 거냐 이런 시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과거 시제하고 현재 시제만 볼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동사를 두 개로 비동사하고 일반 동사로 나눠서 확인을 하는 거죠. 자, 비동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재 시제의 동사 모양 세 가지로 am, is, are 세 가지를 보는데 am하고 is의 과거형으로는 was, 그 다음에 are의 과거형으로는 were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더 이상의 변화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 동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동사를 하나하나 뭐 go의 과거형은 뭐고 go의 과거형은 went네요. 그 다음에 study의 과거형은 뭐고 이런 식이 아니라 like의 과거형을 만들어 그러면 여기에다 뭐만 붙이면 돼요? d만 붙이면 돼요. 자, 그런데 play의 과거형을 만들어 그럼 여기에다 뭘 붙이면 돼요? ed를 붙이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원칙적으로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라고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동사의 모양이라고 한다는 것은 동사에다가 뭘 붙이면 돼요? ed를 붙이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ed를 붙이는 게 원칙인데 동사의 모양에 따라서 d만 붙이기도 하고 뭐 제일 끝에 나와 있는 자음을 하나를 덧붙이기도 하고 이런 자세한 동사에 ed를 붙이는 어떠한 방법으로 붙일 거냐 이런 것들은 다음 강의에서 나오는 거고 우리는 오늘은 뭐는 기억을 해야 되냐면 일반 동사의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싶어 그럼 동사에다가 ed를 붙이는 과거 동사로 바꿔줘야 돼. 여기까지는 알고 계셔야 되세요. 근데 ed 붙이는 것만 있느냐? 불행하게도 그게 아니에요. ed 붙이는 것도 있지만 또 뭐도 있냐면은 정말 무식하게 암기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불규칙 동사라고 하는 동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암기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얘요? 고의 과거형은 went예요. ed 붙이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swim, 수영하다라고 하는 동사죠. 이거의 과거형은 swam, swam.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예문을 좀 살펴볼까요? I am healthy. 나는 건강하다. 이런 문장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에 I was sick. 자, 어떻게 됐어요? 원래 이 자리에는 현재형이라면 I am sick 이렇게 돼야 되는데 I was sick 그러면 이 was를 보고 이 am의 was는 과거형이야. 그래서 이 문장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I am healthy 그러면은 나는 현재 healthy에 이런 표현이라면 I was sick 그러면 나는 과거에 아팠었어. 현재는 몰라요. 현재도 sick한지 현재는 healthy해졌는지에 대한 어떠한 표현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 I like apple salad. 나는 사과를 a lot 많이 좋아해. 그런데 두 번째 문장 봤더니요. I like the apple salad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이 문장은 뭐예요? like라는 동사에다가 d를 붙인 뭐다?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문장이다. 그래서 나는 과거에 사과를 많이 좋아했었어. 지금은 몰라요. 현재 시제에 대한 어떤 언급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자면 여기가 지금 이 순간이에요. 여기가 now. 그런데 나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둥 던져주는 게 그냥 과거 시제 문장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문장을 보다 보면 과거의 시간부사라는 거를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과거의 시간부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 시제 중에서 구체적으로 언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I painted pictures of flowers last week. 그러면 last weekend 이걸 보고 last weekend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가 나왔으니까 과거 시제구나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last weekend랑 상관없이 그냥 I painted 이 동사를 보고 이거는 과거 시제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painted 과거에 그림을 그렸는데 그 과거 중에서 구체적으로 언제 그게 작년이었어? 아니면 1시간 전이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last weekend 지난 주말이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부사라고 하는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부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구체적으로 언제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언제를 표현해 주는 말이에요. I was at the library yesterday. I was
동사만 보고 이 문장 과거 시제구나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그 다음에 at the library 이거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인 거고, 그 다음에 yesterday 하는 것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인 거죠. 그래서 장소 부사, 그 다음에 시간 부사. 그래서 있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언제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yesterday, 어제 있었어요. James walked on the street last night. 제임스는 걸었다. walk에 ed이 붙어 있으니까 이 동사만 보고, 뭐만 보고? walked라고 하는 동사만 보고 이 문장이 과거 시제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on the street 하는 것은 장소 부사를 나타내는 말인 거고, last week 하는 것은 시간 부사를 나타내는 건데, work한 구체적으로 언제예요? last week예요. He lived here 3 years ago. 그는 살았다. 장소 부사 여기에서 그 다음에 3 years ago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언제 살았는데 3년 전에 하는 구체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봅시다. 어쩌고 ago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 ago 나오면은 무조건 시제가 과거 시제만 가능해요. ago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앞에 나와 있는 여기에 시간의 길이를 쓰거든요. 이 시간의 길이 뭐뭐 전에 라는 표현이에요. 기준이 뭐예요? 지금부터 얼마 전에. 그래서 항상 과거 시제랑 씁니다. 뭐가? ago라고 하는 표현은 항상 뭐랑 쓴다고요? 과거 시제랑 써야 돼요. 앞에 시간의 길이 ago 이렇게 써서 항상 시제 뭐라고요? 과거 시제. It snowed a lot last winter. It 날씨를 나타낼 때 주어 자리에 뭘 써요? it. 이 it은 이름이 있어요. 비인칭 주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비인칭 주어. 비인칭 주어 it이 나오고 그 다음에 snowed 눈이 왔다. 뒤에 ed이 붙었으니까 이것만 보고도 이 문장은 뭐구나? 과거 시제구나. 과거에 눈이 왔었다. a lot 많이. 언제 왔는데 구체적으로 last winter 지난 겨울에. last winter 하는 것은 과거의 구체적인 시간이 언제인지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인 거예요. I 어쩌고저쩌고 at the library yesterday 이렇게 하면서 동사 자리를 비워놨네요. 그리고 해석을 봤더니 나는 있었다. 시간 부사 그 다음에 도서관의 장소 부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먼저 주어 동사부터 나와 있어야 되니까 I 그렇죠. 있다라고 하는 동사는 비동사예요. 그런데 어제라고 하는 지금 과거를 나타내는 말하고 어울리는 비동사 있었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was 아니면 뭘 써야 돼요? were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데 주어 I랑 어울리는 비동사 과거형은 I was at the library yesterday. 장소 부사가 먼저 나오고 시간 부사가 그 다음에 나와야 돼요. 우리말에서는 장소를 먼저 쓰든 시간을 먼저 쓰든 아무 상관이 없지만 영어에서는 장소 먼저 시간 그 다음 이 순서 꼭 지켜주세요. 그 다음 문장 나는 주어 지난 주말에 시간 부사 꽃 그림을 그렸다. 꽃 그림을 이만큼이 지금 꽃 그림을 을을 들어가는 게 목적어죠. 그렸다가 동사. 나는 그렸다. I painted pictures of flowers last weekend. last weekend가 지난 주말에 하는 시간 부사인 거죠. 주어 동사 pictures of flowers가 목적어예요. 자, 겨울에는 서울에 비가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비가 오지 않는다. 날씨 나타내는 말이네요. 주어 자리에 뭘 써야 돼요? it. 그 다음에 서울에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인 거고 겨울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자, 그러면 문장 만들어 볼까요?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뭐예요? 현재 시제 써야 되겠네요. It doesn't rain. 장소부사 먼저 나와야 되죠. in Seoul. 그 다음에 겨울에는 시간부사 in winter. 하지만 but 그러면 여기가 커마로 바뀌어야 되죠. 지난 겨울에 비가 많이 왔다.
그러면은 비가 오다라고 하는 동사는 마찬가지로 rain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주어 자리에는 뭘 써야 되고 it을 써야 되고 but it rained 그렇죠. rain의 과거형 rained ed 붙였어요. it rained 그 다음에 많이 그러니까 a lot it rained a lot 지난 겨울에 last winter 마침표. 자, 오늘 공부한 거 정리합시다. 케일라는 어제 집에 있었다. 케일라는이 주어이고 있었다가 동사, 있다라고 하는 동사는 비동사 쓴다 그랬죠. 그리고 과거 시제 써야 되니까 어제였으니까 과거 시제 was. 자, Kayla was. 그 다음에 집에 장소 부사가 먼저 나와야 되죠. at home. 어제 yesterday. 장소 부사 먼저 그 다음에 시간 부사. 아이들은 많이 웃었다. 과거네요. 아이들은이 주어이고 웃었다가 동사. 많이는 a lot이라고 하는 부사. 자, 웃다라고 하는 동사가 laugh예요. 그러면 과거에 웃었다 하면 어떻게 해요? 뒤에 ed 붙이기. 자, 아이들은 children.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나와야 되죠. left, L-A-U-G-H. 그 다음에 뭐 붙여야 돼요? left, ed 붙여서. left, 그 다음에 많이라고 하는 부사 a lot. children left a lot.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선생님은 문을 닫았다. 선생님은 주어, 닫았다 동사, 문을 목적어예요. 영어에서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죠. 선생님은 그러니까 그 특정한 선생님이겠죠. The teacher. 그 다음에 동사 닫았다. close. 그 다음에 뭐 붙여야 돼요? closed. 과거로 closed. 무엇을? close the door.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the teacher, the door 왜 이렇게 붙였냐면요. 우리 더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정관사라고 불러요. 정관사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명사에 쓴다 이렇게 우리가 암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앞에서 나온 적이 있는 명사에 써 혹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에 써 그 다음에 최상급이면 정관사 더가 붙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랑 나랑 말하면서 누군지 아는 경우에도 정관사 더를 써요. 그래서 특정하게 누구인지 아는 경우에 선생님은 문을 닫았다 그러는데 아무 선생님이나 어떠한 선생님이 문을 닫았다 이런 내용보다는 다른 사람 말고 그 선생님이 문을 닫았어 하는 형태로 어떤 선생님이 문을 닫았는지 안다라는 전제하에 the teacher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무 문이나 닫고 돌아다닌 게 아니라 어떤 뭐 우리 교실 앞문이라던가 어떤 특정한 문을 닫았다 해서 the door 하는 형태로 정관사 더가 door 앞에도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장. 나는 지난 월요일에 그 책을 원했다. 나는 원했다. 자, 원했었다 과거인 거죠. 그러면 여기부터 먼저 해결을 해봅시다. 나는 I 원했다. want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뒤에 뭐 붙이면 돼요? ed, I wanted. 그 다음에 그 책을 목적어죠. I wanted the book. 나는 그 책을 원했다. 그 다음에 지난 월요일에 라고 하는 시간부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은 last Monday라고 주어졌네요. I wanted the book last Monday. M-O-N-D-A-Y.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데 주어 다음에 뭐가 나오는데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들이 무슨 일을 해? 동사들이 이 문장은 과거야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게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동사가 해줘야 되는 거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